네 번째, 망신운. 망신을 보여야 하는 민망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연애의 인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일이 있고 박수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결혼의 인자, 요즘에는 이 기인의 해에 이성 연애와 결혼이 자주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저번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혼인이나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12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상담받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어서 여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담 도중 선생님, 저는 언제 결혼하나요? 연애운은 좋은가요? 상담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간혹 사주 구조상 늦게 혼인을 해야 하거나 혹은 배우자나 연애인자 모습이 공망이거나 또는 무자사주여서, 여기서 무자사주란 배우자의 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관사주라든지 이럴 때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배우자의 모습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서 빌려와 쓰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직업적 속성을 가지고 연애운이나 배우자의 모습을 판단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병정화 일간이 여성이에요. 배우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면 천간에 임계나 일지 혹은 지지, 해, 자, 축 모습입니다. 아예 천간이 임계가 없거나 지지, 해, 자, 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추해 보면 병정화 일간 여성분들은 대체로 배우자의 직업이 정신적인 영역인 교육이나 특수기술직, 예술, 또 해외에 손잡고 하는 해외 속성, 낮보다는 밤에 활동하는 물류 유튜버 직업군과 인연 있는 배우자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지가 공망일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명식에 따라 배우자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결혼하고 이성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주팔자 어디를 봐도 결혼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결혼을 한다고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다만 혼인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와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조건의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주팔자도 시기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이나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애 결혼이 많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집안이나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결혼이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이런 시절에는 그냥 여성은 관성운이 들어올 때, 걸록운이 들어올 때 결혼을 한다고 보시면 되었던 시기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연애가 형성되는 통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른 운성의 조합으로 연애운이나 혼인운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 관성운. 전통적인 해석 개념입니다. 여성에게 관성은 이성관계나 남편간입니다. 천간으로 오건 지지로 오건 상관없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성 배필이 온 것이기도 하고 혼인을 해야 할 시기로 해석합니다. 이런 관성운이 식상운과 혼재되어서 등장을 하는 경우나 원국에 식상과 충과 합이 발생해서 가족 구성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있어서 자식이 식상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임일간이 김효운을 만나게 되면 천간 갑은 정간이고 앉은 자리가 묘, 상간이므로 가족 구성 인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식상운입니다. 식상은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를 의미하고 자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이 올 때는 이성 배필이 나타나거나 혼인을 할 수도 있는 시기로 보는데, 관성이 없이 식상만 오거나 원국에 관성과 형, 합, 충들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연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걸러운, 장성운. 이 경우 미혼자일 경우만 해당되고 기혼자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혼자일 경우에는
이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해석에 혼동이 되지 않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혼자일 경우 걸록운이나 장성운일 경우에는 연애인자, 결혼인자가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걸록과 장성은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동거한 형태로 지내온 미혼자들은 이 시기에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결혼이나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내가 홀로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하게 결혼을 한다, 반드시 이성운을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좀 금물이겠습니다. 네 번째, 망신운. 망신운은 말뜻 그대로 망신을 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12신살에서 나타나는 신살의 개념인데, 망신이라는 것은 남 앞에서 내 속살을 보여야 하는 민망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연애의 인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일이 있고 박수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결혼의 인자, 이성운의 인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을기인운. 천을기인운은 저 개인적으로 저도 천을기인운 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해석을 할 때 단순히 혼인이나 이성운을 해석할 기준만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사주 상담할 때 기인운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그 해석의 비중을 높게 해석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궤도 변화를 쉽게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천을기인운 때 혼인이나 연애인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 기인의 해에 이성 연애와 결혼이 자주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젊은 분들이 혼인이나 이성 배필 운을 보면 대체적으로 천을기인 운에 결혼이나 이성 배필이 많이 열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인의 영향인 오랜 기간 나와 인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석에서 비롯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성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목이 상당히 잠겼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겨서 중간중간 자꾸 촬영을 하는데도 목이 자꾸 잠기네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성운. 결혼운이나 이성운을 만나는 운은 아닙니다. 단 접근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성은 관성의 설기처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인성의 관의 설기처, 즉 남자의 식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남자의 식상적인 표현이 여성인 나의 식상과 합을 하거나 하게 되면 연애인자, 결혼의 인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에는 주변 남성으로부터 대시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꼭 그게 연애나 남성의 대시가 아니어도 여성에게 있어서 인성운이 오게 되면 마음적으로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영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 여성들은 많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 때 연애나 결혼의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즉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간합이나 일지합이 있습니다. 삼합이건 육합이건 다 해당됩니다. 합이 되면 우선적으로 동거가 발생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지는 내 주거 공간이고 내 개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으로 합이 들어왔다는 것은 동거할 일이 발생한다. 이러므로 혼인이나 이성운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음운. 이 복음운도 제가 현장에서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는 해석 기준입니다. 복음운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궤도 변화를 일으키는 큰 운성의 작용인데, 여성에게 있어서 커다란 궤도 변화의 하나가 저는 결혼도 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이런 사항을 발생함에 따라서 나의 운을 나를 새롭게 재정립한다는 의미로 혼인의 인자로 저는 해석합니다. 미혼자는 나를 정립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9번째, 관성의 충, 식상의 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을 대단히 나쁘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기혼자일 경우 충운이 들어왔을 때 조금 조심하자이지만, 미혼자일 경우에는 충을 통해서 비어진 운성에 다시 채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현재 처해진 상황에 따라 충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비워지면 충전하고 채워지면 박살나는 개념입니다. 즉, 미혼자일 경우에는 이미 비워져 있으니 채워진다는 의미로 충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가 솔로이거나 미혼자이거나 그러면 충운의 배필이 채워질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성운이나 혼인의 인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째는 일지충이 있는데, 일지충은 말 그대로 9번째와 똑같이 관성의 충, 식상의 충의 의미로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지의 충 같은 경우는 내 개인적인 배우자의 궁을 직접적으로 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배우자나 이성의 배필이 열리는 시기로 좀 더 근접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모친 사주에 인성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모친 사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모친에 있어서 여성은 식상이 자녀가 되겠죠. 이 자녀를 극하는 게 인성이 되겠고요. 그럼 식상을 극하는 인성운은 곧 사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식상, 모친의 입장에서 여성은 자녀인 식상, 그 모친의 자녀,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성, 인성이 되겠죠. 인성운은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친 사주의 천을기는 이 시기 때도 결혼이나 이성 배필을 해석하곤 합니다. 천을기인은 오랜 기간 인연할 수 있는 기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 구성인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사위가 들어오거나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런 시기 때도 결혼 운이나 이성 배필 운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12가지 항목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셔서 결혼을 하셨나요? 혹은 앞으로 결혼이나 이성을 만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12가지 측면을 잘 활용해 보셔서 솔로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성운이나 결혼운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결혼이나 이성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은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보내고 계시는 솔로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운의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야말로는 꼭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